컴퓨터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컴퓨터가 있으면은 이 컴퓨터를 이 사람은 요렇게 만들어요. 여기가 요걸 녹색으로 해. 그리고 이게 투명하게 해놔. 그리고 이거는 컴퓨터야. 그럼 요거는 딱딱해요. 딱딱한데 요 뒤에는 부드럽게 생겼어요. 이렇게 오이같이. 그래 이걸 가지고 재벌이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다른 컴퓨터는 보면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 뭐 컴퓨터 뒤가 좀 뭐 약간 뭐 각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이거를 이 사람은 수박같이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돈을 거머들인 거야. 그 다음부터 또 핸드폰을 자꾸 이 디자인을 하여튼 뭐든지 있는 물건을 바꿔버려. 이런 전화기를 바꿔버려. 그 전화기를 뭐 개구리 비슷하게 해가지고 애들이 흥미있게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이 사람이 히피족이라 항상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야. 좋게 안 보고. 그게 돈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도 인생에 실패한 거지. 이 제퍼리 죽을 때 뭐라고 하잖아요. 보시나? 조 교수님. 잡스가 죽을 때 뭐라고 그랬지? 잡스가 죽음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걸작품인데 자기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안 한 바보다. 자기가 여태까지 이룬 거, 애플이 이루는 돈 이것이 단 줄 알았는데 못 쓰잖아. 이걸 깨달았다. 왜 거기에는 이 돈도 자기가 투자를 안 했어? 영적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왜 이걸 투자를 안 했어? 너무 현실주의적으로 자기가 돈에만 매였다. 그 인생에 자기를 헛살았다. 이거야. 그리고 병원에 가서 고치려고 안 하고 민간요법으로 고치려다가 9년간을 암을 키워버렸어. 그것도 자기 고집이야. 그래서 애플은 살 수 있는 거를 죽었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죽는 예가 그런 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우리나라에 이게 경첩이야. 우수경첩. 입춘 우수경첩. 경첩인데 이 경첩에 왜 여기 말맞자가 들어가 있지? 김고무. 놀랄 경찰인데. 놀랄 경찰인데 여기 왜 말맞자가 들어가 있어? 박 회장님 혹시 아시나? 제일 쉬운 문제야. 우리 손도 사요. 못 맞지만. 공경을 뛰어라. 공경을 띈다. 그러니까 이 학문을 만들 때 이 스티브 잡스는 이런 이거 하나를 볼 때 이런 거를 어긴 거야. 이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그 사람이 성공자인데 그냥 부분적으로 하다가 그러니까 빌 게이츠보다 못난 사람이 된 거지. 빌 게이츠는 아주 그잖아요. 멋있게 살잖아. 저런 사람 멋있게 살지. 좋은 일 많이 하다가 간대. 이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았어요. 맨 돈만 벌다가 그냥 갑자기 탁 쓰러졌어. 이게 뭐야? 이게 말이야. 이 말이 제일 놀래는 걸 잘해요. 동물 중에. 그래. 네. 말은 가다가 조금만 놀래버리면 말이 막 뛰어버려. 그래 말이 낙마가 돼. 그러니까 말이 달리는 코스에 이상한 물체가 있으면 안 돼. 그럼 말은 가다가 일어나버려 이렇게. 아예 섰버려.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야. 그러잖아. 근데 말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야 말이? 도박이겠네. 불이야. 이 하늘 경자가 이게 공경 경자가 불이란 말이야. 말머리에 불이 있으니 말이 얼마나 놀래겠어. 말되면 이게 경천이잖아. 하늘 밑에가 물이고 이게 물이잖아. 이게 불이니까 이게 보는 즉시 놀래자마자 말이 그냥.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런 거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잡스나 얘들이 그걸 알 리가 있냐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뭐 하나의 기계를 자꾸 바꿔서 부자는 되지만 이런 이 동양의 그런 자연에 대한 그런 법칙을 몰라요. 디자인만 이렇게 자연 위주로 하자. 애플을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했지. 오늘은 이제 이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설국열차. 어? 설국열차.
오늘 진짜 설국열차를 해야 되는데 네. 오늘 이걸 해놓고 안 본 사람들 약 올려야 돼. 이게 이제 설국열차 이야기야. 아, 기준의 진리가 있어. 응? 네. 그래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기준이 있나?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걸 자세히 보면 기준이 본데간데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준이 왜 없냐면은 우리나라는 좌파가 기준이 있지 우파가 기준이 있지 몰라요. 맞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우리나라는 기준이 허경영이가 와 있어요. 이 허경영이 외에는 기준이 없어. 아무리 기업인이 뭐 날고 뛰어도 결국 나중에 내가 그 사람들 기준을 세워. 맞아. 근데 당신은 그래. 그래. 내가 자 써다가 보니까 싫거든. 이게 열십자예요. 근데 그거 써놨는데도 보고 지정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 뭐 대충 뭐. 내가 하도 나무 목자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자는 잘 안 쓰거든. 그런데 이 기준이 우리나라가 특히 좌우가 대립돼 있다 보니까 이게 기준인지 이게 기준인지 모르는 거야. 그 지금 이 누구야 이석기라고 나와 있죠.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기준이 아니야. 이석기는 뭐 하는 사람이요? 좌파요. 여기는 우파고 이석기는 무슨 파요? 좌파가 아니야. 주사파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파가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중도파가 있어요. 근데 이석기를 좌파로 모는 사람들은 우파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새누리당에서 이석기를 좌파로 만들어야 민주당을 잡을 수가 있잖아. 다음 지방선거에서.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저는 민주당도 전부 저런 놈들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언론이 악랄하게 작업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은 주사파야. 김일성 지지자야. 그래 안 그래요? 초대 민주당 사람들이 전부 김일성 지지자인가? 파만 좌파야. 영국도 프랑스도 다 좌파가 있어요. 좀 빨리 사회를 바꾸자는 사람이야. 그럼 좀 천천히 바꾸자는 사람은 보수야. 이렇게 진보와 보수가 이거는 좌파는 진보라 그래. 이거는 보수라 그러면 이렇게 서로 대립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주사파는 이놈도 아니고 이놈도 아니야. 주사파는 오직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 있잖아. 이 주체 사상에 몰입돼 있는 사람들이야. 철자를 주체 사상. 그러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는 무슨 범죄가 되겠어? 사상범. 국가. 내란 음모. 국가 뭐가? 내란 음모죄. 무슨 죄가 된다고? 내란 틀렸어. 아는 사람. 그것도 아니야. 내일까지는 그다음 신문에는 계속 그렇게 나오던데. 네. 국가 내란 음모죄라는 거, 음모죄까지 가지 못해. 그거는 국가 내란 음모죄가 아니야.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승기가 무슨 죄로 지금 걸려 있는지. 그거 내란 음모죄 그거 내란은 맞는데 빠진 게 있어요. 이승기가 말을 한 거는 내란 예비 음모죄야. 예비야. 그 내란을 직접 하자 뭐 이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내란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상의하는 자리란 말이야. 다 모여. 니는 부산으로 가고 너 절로 가고 내란을 하자. 이건 내란 음모야. 그럼 5월 16일 날 집행하자. 이거 뭐야? 날짜가 정해지면 뭐야? 내란죄지. 내란 음모죄지. 날짜 정해졌나? 안 정해졌어. 내가 이제 법대를 나와서 법대를 나온 사람이니까 내가 알려주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걸 전부 조작해서 보도를 해요.
이제 내 말 때문에 이해가지. 내라는 날짜가 명시돼야 돼.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있으나 사상은 김일성 주체 사상이 우리나라에 3%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적화될 수가 있어요. 근데 벌써 3%가 넘어. 굉장히 위험수위에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나 여태 대통령들이 그걸 그냥 방관하고 놔둔 거야. 놔두니까 이제 뭐 애국가도 국가가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우리나라 국민은 일본 놈이 식민지를 지배하던 나라를 미국이 식민지가 지배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사실 우리 국민이 미국의 신세를 많이 졌고 미국하고 뭐 우리가 식민지로 돼 있나고 내 미국에도 우리가 세금 바치지는 않잖아. 그런데 그렇게 갖다 붙여버려요. 다만 북한은 소련과 중국에서 독립한 건 사실이야. 그래서 뭐 그거는 우리도 북한하고 똑같은 처지야. 그럼 우리나라는 영토 자체가 병신이니까 삼면이 바다고 북한은 세계적으로 지리가 좋잖아. 최고로 요리 가면 그냥 이리 가면 중국으로 해서 그냥 영국까지 가고 이리 가면 모스크바에서 스웨덴까지 가고 그래 안 그래요? 아주게는 사통팔달이야. 이리 가면 알라스카를 가버리고 그래 안 그래? 미국을 가버린단 말이야. 요리 가면 일본이야. 그러면 이놈 나라는 안 닿는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 영토를 따지면 우리나라 땅값은 북한의 1억 분의 1밖에 안 돼. 땅값이 죽은 땅이다 이면 이게 그래 안 그래? 북으로 갈 수가 있어. 바다로 빠져나갈 수 있어. 말하면 고립돼 있는 나라니까 우리는 누구를 잡아야 돼? 미국이라도 안 잡으면 다 죽는 걸. 그래 안 그래? 뭐 생산 문제가 있는데 그걸 꼭 이념을 가지고 따지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와 이게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미국과 소련이 이걸 나누자고 결정을 한 거지. 그래 이거는 누구가 소련이 관리하고 이거는 미국이 관리하겠다고 한 걸 우리가 뭐 원해서 했나? 우리가 원해서 했으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는 식민지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유엔의 도움을 받고 있는 나라야. 유엔이 지켜주는 나라인데 어디 우리가 뭐 미국 하나만 기대고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걸 갖다가 미국한테만 기대가 있다고 하고 얘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제 이해가죠? 네. 근데 이 좌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좌파들은 야 저런 제도를 바꿔라. 저거 좀 바꾸자. 뭐 이런 거야. 근데 얘들은 무조건 미군 철수가 첫째. 미군 철수하면 그 다음날 쳐들어오는 거 당연하지. 내가 박 대통령 신분 내가 저 옛날에 저 군대 생활을 청와대에서 했어. 그래 월남을 갔어. 심부름으로. 월남을 가서 사이공, 나트랑, 키논 월남이 이렇게 생겼어. 우리나라하고 지도가 비슷해. 여기가 나트랑이야. 여기가 사이공이야. 여기가 키논이고 여기가 다낭이야. 다낭.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다 돌아다녔어요. 다. 제일 먼저 도착한 데가 키논에 도착했어. 키논에 딱 내리니까 막 갑자기 산에 포가 막 떨어져. 키논산이. 그리고 키논산이 전신의 포자국이야. 그거는 밀림지대인데도 산이 붉어버섯 있어요. 포가 많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키논 항구에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제 키논에 배로 딱 이렇게 도착했는데 이게 키논 항구잖아. 근데 여기 배가 딱 됐는가? 요만한 배가 계속성이 하나 오더니 기관총 여기다가 수리탄을 딱 배를 계속 돌면서 수리탄을 가서 넣는 거야. 한 사람이 그 수리탄이 배에 가득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만 계속 까는 거야. 그 배 주변을 5시간 동안을 수리탄을 까는. 그 왜 그러냐면 그 큰 배가 군인이 이게 몇 명 탔냐면은 군인이 한 2만 명은 탔을 거야. 이게 약 3만 톤이라고 그랬어 이 배가. 그리고 엄청 큰 배야. 배 길이가 한 200m 돼. 그런 큰 배인데 여기서 이제 키논항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키논항으로 들어오니까 이 배 주변을 이런 배가 오더니 그냥 계속 수리탄을 까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배 뚜껑이 배 밑에 와서 폭발을 시킨대요. 뭐 잠시 머무는 사이에 이 배가 지금 하역 작업을 하고 있거든. 하역 작업하는 사이에 배를 폭발시키면 군인들은 여기 내릴 군인들이 아니야. 군인들은 여기 화물이 내리고 군인이 내리는 그 사이에 이게 폭발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내리는 그 사이에 수리탄을 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걸 이렇게 쳐다보니까 참 한심하더라고. 그런데
기관총을 가지고 계속 물속을 따라락 쏘는 거야. 그러니까 배 옆에는 아무도 건집을 못해요. 그 이제 한국에서 온 배니까. 그러니까 이 군인이 다 내려가지고 트럭에 한 500대에 탔어요. 500대에 탈 때까지 이 배 총 쏘는 거 수리탄 터지는 소리는 계속되고, 또 여기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대포가 뻥뻥 터지는 거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월남에 살아온다는 게 참 어려운 자리구나. 딱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전쟁터를 대통령 때문에 가봤지.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이 배를, 이 차를 타고 키론에서 내려가지고 나트랑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공, 이거 다낭, 이렇게 내가 돌아다녔는데 전쟁터를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나트랑에 왔는데 내무반에 이 보충대가 이 대기하는 데가 있어. 보충대 가서 여기 이발소가 있고 여기 대기 막사가 있는데, 여기 이발하는 애가 이제 한국에 귀국할 애가 한 10명 들어가서 이발하다가 그걸 어떤 놈이 그거 돌아서 수류탄을 까가 포가 이 포가 날라와가지고 이 막 여기에 포가 딱 떨어졌는데 이발소 있던 애들이 다 죽었어. 내일 한국으로 갈 애들이 머리 깎고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쪽 방에 있었으니까 안 죽었지. 그러니까 그냥 포가 휙 날라와서 빵 하면 쌌다니. 그래 내가 안 죽었는데, 물론 나는 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광경을 다 못 견뎠지. 그래서 이걸 보고, 야, 근데 이걸 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느라고 월남 파병 독일 간호원들이 보내잖아. 그때 박 대통령이 담배를 하루 저녁에 밤에만 이갑을 폈대잖아. 이 고민을 해가지고. 왜냐? 이 월남에 가면 분명히 몇만 명이 죽을 거란 말이야. 몇만 명이 죽는데 달러는 번단 말이야. 그 국가는 돈이 없단 말이야. 또 여기 독일에 보내놓으면 전부 탄광 지하 1000몇백 미터 들어가는 걸 걔들은 아무도 몰라. 탄광에. 그 독일 가는 애들은 그 탄광이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요. 근데 대통령은 그걸 다 알아. 간호원들은 독일 가면서 뭐 간호하는 줄 알아요. 대통령은 거기 가서 시체 처리하는 거 다 알아요. 시체 닦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박 대통령이 그거를 결정하는 사이에 사람이 하루 저녁에 10년이 늙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해서 그 노다지 가서 주기를 보내겠어. 그래 안 그래요?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걸 애들을 팔아먹어야 되느냐, 피를 흘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 미국하고 사이에서 이걸 과연 보내가지고 내가 이거 나중에 천추해야 애들 원원들한테 시달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 자식을 월남에 보내는 것보다 더 괴로워. 그런데 딱 결정을 해서 좋다, 보내자. 모든 참모가 다 반대야. 근데 박정희가 결론을 딱 내려. 경부고속도로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뭐 하는데 돈이 있어야 된다. 뭐 국가 재건하는데 돈이, 전부 돈 하는데 돈이 나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이 돈 만들 방법을 딱 두 가지를 택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왜 미군 전쟁에 우리가 끼어드냐. 막 야당에서는 박정희 말이야 대한민국 청년들 다 죽인단 말이야 난리 나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게 엄청나게 모험을 건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결정해서 딱 보냈는데 그 다음 날부터 그냥 군인이 하루에 500명씩 죽어가지고 막 시체가 한국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이걸 매일 뉴스를 보니까 매일 양주를 퍼마했지. 잠을 못 자는 게 그때부터. 그게 돌아갈 때까지 한 10년을 지속했어. 매일 오늘 몇 명 죽었다, 오늘 몇 명 죽었다, 병신이 오늘 2000명이 병신됐다, 뭐 계속 나오니 그 뭐 정가가 올라가면 뭐래? 애들이 죽어나가는데. 그만 대통령은 돈 몇 푼 벌려다가 멀쩡하게 전국의 어머니들의 애들 죽이고 병신 만들고 이것이 나오니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의 이 평화를 여기에서 그냥 대통령이 쇼크를 받은 거야. 하여튼 그 성견지명이 대단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결정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박 대통령이 결국 절대 일반 사람은 아니야. 그런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확실히 천재적인 데가 있어. 그랬더니 우리 국민은 그대 그 바람에 잘 살게 됐는데 이 월남에서 결국은
미군이 지금 주사파 말마다 미군이 딱 철수하니까 그걸 그 다음날 월남군이 들어와서 월남이 공산화된 거야 며칠 있다가. 맞아 안 맞아요? 미군 철수하자. 미군 철수만 안 했으면 이거 멀쩡해요. 그런데 미군 철수하라고 막 난리야. 지금 뭐 단체들 똑같아 우리나라하고 지금 저런 애들이. 요게 국가의 3%가 되면 바닷물에 소금이 몇 프로야? 바닷물에 소금이 3%야. 3%. 언제나 신앙도 마찬가지야. 신앙도 이슬람교가 3%만 있으면 그 나라는 이슬람화돼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슬람교가 우리나라 와서 지금 앞으로 3%가 되면은 이 3%를 못 이기는 거야. 그래서 소금이 아무리 오염된 물이 바다더라도 3%의 소금을 이길 수가 없어요. 3%면은 모든 사람을 장악할 수가 있어. 그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 집단이 독일 인구의 3%도 안 돼요. 처음에 조금밖에 안 되잖아. 그게 그냥 모태코인 군대가 모태코인 세력이 처음에 이 3%도 안 됐어요. 금방 우리나라의 남한에 주사파가 만약에 지금 이 상태를 이대로 있으면 뭐 오래 갈 거예요. 오래 못 가지. 그거네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기준이 우리나라에는 없어. 자, 이걸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많아. 맞아요. 또 좌파 좋아하는 젊은이들 많아. 이거는 전부 먹고 뱉어지는 사람들 알아. 사실 우파들도 고생한 사람들이야. 그러니 지금 우리는 이 우파도 문제가 있고 좌파도 문제가 있고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텔레비를 보면 안기부나 하는 거라 뭐가 하는 거라 뭐 모든 게 다 정치야. 정치 아니요? 그럼 우리 국민의 기준을 어디다 두냐? 여기다 둘 수도 없고 이것도 별로 좋아 이것도 별로 좋아. 그 기준이 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누구 편을 들고 있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민은 혼돈 가운데 있는데 이 기준이 설국이 바로 이거야. 설국이 말하자면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국이 거기 주사파가 나와. 거기 설국에서는 주사파가 이겼잖아. 이름도 지고 이름도 지고 이름도 지고 말이야. 말하자면 꼬파리에 갔던 그 어린 여자 애 이런 사람 그 엔진 속에 가서 그 엔진 많이 그게 사회 제일 밑바닥. 걔가 그냥 이름 그 제일 고화성입니다. 고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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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일 바닥에서 이제 말하면 주사파 같이 이제 그 주장하는 애들이 살아남고 좌파 우파는 다 간 거지. 좌우파는 그 우두머리 그 사람은 우파야. 그 이제 뭐 끝까지 반항하는 노조 해가지고 반항하는 애들은 그 빨개는 아니야. 그건 좌파야. 우파의 자리 와 보니까 지가 CEO 자리 와 보니까 이해가 가잖아. 이해는 가지만 서로 싸우다 보니까 멸망하는. 회사는 이미 다 망했는데 뭐 이해하면 뭐래. 다 뒤부시고 그까지 왔는데 그래 안 그래. 다 파괴해버려. 그리고 설국은 결국 주사파와 좌파와 우파를 보여준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는 우리 현실적인 거고 영적으로 볼 때는 또 달라요. 영적으로 설국을 볼 때는 또 다르다. 또 내가 이제 그러면 이제